네, 미국이 잠수함 어뢰로 이란 전함을 격침했고 며칠 안에 이란 영공을 완전히 장악할 거다 이렇게 자신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란은 중동의 군사 경제 인프라를 완전히 파괴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위협에 나서면서 확전 위기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은 하메네이 차남을 최고 지도자로 선출할 걸로 알려져 향후 전국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는데요. 관련한 내용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전쟁이 이미 끝난 상태다. 이란 영공 완전히 장악할 것이다. 그리고 전쟁이 4주, 5주, 8주 아니면 그보다 짧을 수 있다 등등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전쟁하는 그 나라의 그 주장일 테고 지금 상황 좀 정리해 주시죠. 지금 상황 이제 5일째입니까 오늘? 네, 전쟁이 시작된 지 5일째 됐고 미국이 원하는 대로 100%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계속 지금 이란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나 한 최소 2주에서 3주는 더 해야 본인들이 원하는 어떤 이 전쟁에서 공격하고 싶었던 타겟들을 다 목표물을 다 공격할 것 같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나오는 보도로는 공습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계속 오늘 저희가 또 논의는 하겠지만 이란 내에 있는 쿠르드족을 이용해서 좀 이란 내에 어떤 이란군을 갖다가 혁명수비대나 이쪽에서 교전을 좀 만들어 보려는 그런 작전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 국방부 장관이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했던 이란 부대의 지휘관을 제거했다. 그런데 이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이게 스토리를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2020년에 1월이었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일기였죠. 임기 일기 때 이라크를 방문한 이란 혁명수비대의 엘리트 부대라고 할 수 있는 알고도스 부대의 사령관인 거셈 솔레이마니를 이라크 공항에서 닌자 드론으로 암살을 했습니다. 그때 거셈 솔레이마니는 사실 알리 하메네이 다음으로 이란에서 인기가 있고 실세였다. 그러니까 2인자를 공항에서 암살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란이 그때 어마어마하게 화가 났었죠. 그래서 전쟁이 날 듯한 그런 분위기였었어요. 그 당시. 누가 암살한 거예요?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암살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이란하고 그때 전쟁 나는 줄 알았습니다. 딱 지금 분위기였었어요. 그때는 안 났지만 지금은 전쟁이 난 거죠. 자, 그 이후에 이란이 마이크 폼페오, 그 당시에 CIA 국장이었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우리 암살하겠다.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 미국의 그 관련된 스파이들, 이란이 보낸 스파이들이 몇 명 잡혔어요. 검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관련 이 트럼프나 폼페이오를 암살하려 모의를 한 책임자를 지금 암살을 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암살을 하던 그 책임자를 암살했다는 거예요. 관련된 연루된 자를 암살했다는 거죠. 근데 확인은 아직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죠. 근데 미국 쪽에서는 분명히 그런 관련된 자를 검거를 했고, 그다음에 정보를 분석해 보니 누가 파견을 했고, 누가 이 작전을 뭘 했는지 알고 있다 이거죠, CIA가. 알겠습니다. 그 앞서 쿠르드족 이야기도 잠깐 해주셨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이 쿠르드족 무장 세력 지도자들과 접촉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백악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무장 세력을 지원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다. 다만 접촉은 인정을 했고 그리고 지상군 투입 계획도 현재로서는 없다고 밝혔는데 쿠르드족이 도대체 어떤 존재고 왜 접촉했는지 중동 지역의 쿠르드족이 2,500에서 3,500만이고요. 중동 지역 네 번째로 민족이 많은 숫자입니다. 근데 나라를 가지지 못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보다도 인구가 더 많아요. 근데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워주는 데는 국제사회가 다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쿠르드족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한 번도 쿠르드 사람 나라 세워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합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터키, 아르메니아, 시리아, 이라크, 이란 이 국경 사이에 있고요. 국가를 세우고 싶어 하는데 꼭 강대국 좋은 일만 많이 시켜주고 결국 마지막에 배신당했던 비운의 민족이죠. 그래서 최근 시리아에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에서 아흐마드 샤라라는 극단주의 이슬람 단체하고 잘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시리아에 있는 쿠르드족은 이제 아흐마드 샤라 같은 사람들은 극단주의 이슬람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기 어렵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강대국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이 쿠르드족을 이용을 했지만 꼭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약속은 처음에는 하고 예. 마지막에 가서는 다 필요할 때 다 쓰고 그냥 헌신짝처럼 버린 민족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불운한 민족이죠. 예. 근데 왜 지금 이 얘기가 나오냐면 이란 내에도 이 쿠르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란 내에 있는 소수민족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인 쿠르드족을 이용해서 이 사람들 항상 독립을 원했단 말이에요. 그럼 CIA와 미국이 무기를 대고 당신들이 이란 북쪽이나 서쪽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와 좀 싸워달라. 예. 저는 뭐 접촉만 했다는 아닙니다. 그거는 절대 아니고요. 예. 이미 무기를 줬고 이미 예. 작전이 시작됐다는 얘기도 있어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분명 이거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것 같습니다. 혁명 수비대와 대체하라. 그게 작전일 수 있다. 그렇죠. 서쪽에서 예. 좀 내란, 분란을 좀 일으켜 달라 이거죠. 예. 네. 그 이란의 하메네이가 사망한 이후에 하메네이의 차남이라고 합니다. 네. 모주타바가 최고 지도자로 유력하다 언론에 계속 나왔거든요. 이란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것 같고. 근데 되게 강경파다. 그러면 이 그 하메네이의 차남이 모주타바가 최고 지도자로 이렇게 선출된 배경은 뭘까요? 사실 모스타바는 1년 전에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예. 알리 하메네이가 이미 내 후계자로 선택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예. 근데 대부분 다 부인을 했죠. 네. 부인한 이유는 아들이 또 아버지 직을 물려받잖아요. 예. 승계를 하는 겁니다. 세습이 안 된다면서요? 세습이 될 수가 없죠. 예. 왕정이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 왕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란은 1979년 혁명을 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어떻게 또 아들이 아버지 자리를 물려받냐. 반대하는 이란 국민들이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알리 하메네이도 아들을 임명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반대가 많으니까 이제 몰래 그냥 비밀리에 이 사람을 내 아들을 하라 그러고 공표를 안 한 거죠. 네. 자, 그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모주타바가 된 거는 혁명수비대의 역할이 컸다. 예. 모주타바가 혁명수비대를 통제를 하고 있고 사이도 좋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사실은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아버지의 문고리 권력이었고 그다음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해외 특히 유럽이나 하여튼 전 세계에 있는 아주 값비싼 부동산을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알리 하미네이가. 예. 물론 보도지만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예. 외신 보도입니다. 그래서 백매조라고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거를 관리하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아들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사실 실세인데 문제는 이 사람이 있으면 아버지보다 더 강경하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이란을 이끌어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 직전에 이 유력설이 나오기 직전에 네. 되게 우리랑 마음 맞는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내비쳤는데 바로 이렇게 그 선출이 됐단 말이죠. 네.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 그 아들인 모주타바도 아버지처럼 살해될 수 있을까 하는 위협이 있을 것 같고 그럼 네. 트럼프는 또 이 사람을 제거할 작전도 펼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일단 먼저 어저께 사건을 보시면 예. 이 무스타바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기 위한 그 고음에서 전문가위원회에서 회의하는 회의 장소를 공습을 했죠. 그쵸, 예. 네, 공습을 했는데 사실 그거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예. 네, 아무도 그 안에는 건물 안에 사람이 없었고 전문가위원 88명이 줌으로 회의를 해서 네. 지금 선출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면 이스라엘이 아직 근데 공표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또 암살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걸로 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 공표를 하면 암살할지 그거는 알 수는 없죠. 그러나 만약에 CIA 판단이나 이런 걸로 봐서 아들이 더 강경하다. 또 미국과 전혀 대화할 의사가 없다. 예. 아니면 지금 벌써 물밑에서 슬쩍 대화를 해볼 수도 네네. 있어요. 아. 공표를 하면 살려는 줄 테니까 미국이랑 대화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예.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새로운 지도자가 나와서 좀 미국과 대화의 물꼬를 터야 이 전쟁이 빨리 끝나지. 또 강경한 자세로 간다면 사실상 전쟁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네, 이 물밑 대화에 대해서 새로운 또 보도가 있었는데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서 공격을 시작한 바로 다음 날에 네. 이란 정보 당국이 CIA의 제3국을 통해서 물밑 협상을 네. 요청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란도 부인을 했고 네. 트럼프 대통령도 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그럼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양측이 좀 부인을 해도 물밑에서는 계속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뭐 100%라고 봅니다. 네. 아무리 전쟁을 해도 물밑에서 항상 대화 채널이 있어요. 예. 네. 비밀 대화 백 채널도 있고 대화 채널이 있기 때문에
대화는 하는데 지금 이 문제는 되게 지금 좀 혼선이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전에 이란의 새 지도부가 나에게 연락을 해왔다. 그리고 대화를 하고 싶어한다. 그래서 나는 준비가 돼 있고 대화를 할 것이다. 예, 예. 그 다음 날은 또 내가 대화를 했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 다음에 또 다음날 또 대화를 하고 싶어하는데 야, 너무 늦었다. 예. 그렇게 계속해서 많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데 제일 최신 나온 번은 CIA에 연락이 왔는데 이란에 있는 정보부 쪽에서 연락이 왔다는 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분명 누군가가 이란 쪽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접촉을 한 거는 맞아 보여요. 예. 근데 그 접촉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전혀 얘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좀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예. 봅니다.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전쟁이 길어질수록 미국도 지금 무기 탄약이나 미사일이 많이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미국도 불리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뭐 영원히 할 수 있다 전쟁을 이런 식으로까지 말하는데 유가 지금 오르고 있고 경제도 안 좋아지면 미국 중간 선거도 남아 있고 네.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의 고민은 뭘까요? 고민되죠. 예. 저는 전쟁을 길게 할 생각은 없을 것 같아요. 예. 할 수 있으면 빨리 끝내고 싶죠. 네. 제일 좋은 건 이란이 빨리 핵 협상에서 자기가 제시한 조건을 받고 핵 협상을 끝내고 이걸 내가 드디어 성과를 냈다 하고 끝내고 예. 싶죠. 근데 이란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안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지켜보면서 전쟁을 이어갈 텐데 유가 계속 올라가죠. 호르무즈 해협 막혀 있죠. 예. 이미 전쟁 시작 전에 미국 국내에는 안 좋았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또 그런 측면이 또 어떻게 보면 전쟁을 더 길게 갈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 어떤 성과를 내야 되니까. 차라리 지금 어려운 상황을 차라리 이 전쟁에서 내가 성과를 내서 조금이라도 만회를 해야 되는 예. 그런 또 딜레마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제 생각은 기본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최소한 2주는 더 한다. 네. 근데 그쯤 돼서 자기들이 원하는 목표물은 다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쯤 가면 저는 변곡점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미국이 이란 쪽에 한번 넌지시 이 정도 했으니까 예. 한번 대화를 다시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때 이제 이란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 전쟁의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그때 이란이 약간 그 미국 측의 제안을 다 들어주겠다는 식으로 나와야지 출구 전략이 생기는 겁니까? 그렇다고 봅니다. 예. 만약 그때도 이란이 어떤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거나 우리는 절대 대화하지 않겠다. 예. 계속 싸우겠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중단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이 없죠. 네. 그러나 또 한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거를 다 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제 이란 국민들이 나와서 다시 시위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만들었다. 이게 우리 전쟁의 목표였다. 네. 스스로 선언하고 우리는 할 만큼 다 했다. 일방적으로 그냥 휴전할게. 그러면 이란 니네도 공격하지 마라. 이런 방식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네. 예. 네. 이란은 이 미국의 공습 이후에 이 핵심 원유 수송로죠. 호르무즈 해협을 틀어 막았습니다. 그만큼 이 카드가 효과적이라고 보는 것 같은데 이 봉쇄가 언제까지 길게 이어지는지에 따라서도 이번 사태가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한테 최악인 상황이죠. 네. 우리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최악인데 이건 뭐 전쟁이 끝나야 이란이 이걸 풀어주지. 예. 전쟁이 끝나기 전에 지금 자기가 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카드거든요. 근데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카드인데 이번에 네.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를 써서 국제사회가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해라 이거죠. 예. 당신 때문에 지금 세계 경제가 엉망이 됐으니 왜 당신 욕심 때문에 이 전쟁을 시작해서 이렇게 만들었냐. 예. 빨리 전쟁을 끝내라는 아주 좋은 카드이기 때문에 저는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이 카드를 쓸 거라고 봅니다. 이란이 그 호르무즈 해협을 지금처럼 봉쇄한 경우가 없었던 거예요. 없었죠. 말은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예. 으름장은 여러 차례 났지만 예. 이번에는 그걸 실천에 옮긴 첫 번째 사례다라고 예. 할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란을 공격했느냐에 대해서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계속 부추겼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어제 본인이 네타냐후의 등을 떠밀어서 전장에 내보낸 걸 수도 있어라고 말을 했거든요. 네네. 지금 이 전쟁의 승자는 네타냐후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거는 그 말씀은 맞죠. 예.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전략, 즉 이란의 핵 개발 문제를 풀 수 있는 기본 전략은 혼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란의 핵개발 문제는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의 문제다. 그러니까 그래서 공론화를 해서 이란을 압박하는 게 그게 정책이었어. 그게 한 30년 오래된 정책입니다. 특히 그중에 어느 나라를 설득을 해야 되냐? 미국을 설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혼자서 공격해서는 안 된다. 미국이 이란을 공격해서 레짐 체인지를 즉 정권 교체를 하든지 핵 문제를 풀도록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략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대통령도 그걸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바이든도 안 들어줬고 오바마도 안 들어줬어요. 다 안 들어줬어요. 트럼프는 왜 들어준 거예요? 트럼프는 본인의 또 공동의 목표가 있죠. 자기는 성과를 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오바마의 핵협정을 일방적으로 탈퇴를 했잖아요. 2018년에. 결자 해지. 내가 탈퇴를 했으니까 내가 다시 한번 이 핵 문제를 해결해서 내가 옳았다. 오바마가 틀렸다.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바마 때 한 합의를 내가 2018년에 탈퇴 안 했으면 이란은 핵무기를 만들었을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목적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나타냐후의 목적과 트럼프의 목적이 공통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같이 전쟁을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미국과 이란 상황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